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관련해 가지고 좀 이것저것 짚어봤는데 아주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패널들 또 시청자들 다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정말 한탄을 했습니다. 한탄을.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보니까 신문 사설들도 그렇고 반응도 그렇고 여당조차 침묵하고 동욕해 한 대통령의 명품백 인식, 기자회견 왜 필요한지 일깨워준 윤 대통령 약속 대담, 김건희 성역 국정 마이웨이만 보인 윤 대통령 녹화 대담, KBS가 빠뜨린 질문들 대담이 기자회견을 대체할 순 없다. 국민 대신 질문한 KBS 역할 충실했다 말할 수 있나. 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엔 미흡했다. 윤 대통령이 기대하는 기대는 보수 언론조차도 점잖게 표현했지만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김성환 평론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흘이나 묵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토를 할 시간이 사흘이나 된 거 아니에요. 사전에 약속을 했는지 짜고 쳤는지 뭐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도 사흘이나 마사지를 할 시간이 있었으면 보고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민심에 더 불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었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대통령의 발언 다듬고 영상 다듬고 저 볼 때 우리 보통 이제 영상 만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종편이라 그러잖아요. 종합 편집하면 영상을 하나하나씩 닦아주잖아요. 우리 연예인도 광고 찍을 때 그거 많이 하잖아요. 허리도 좀 잘록하게 해주고 여기 얼굴도 이렇게 뽀샤시하게 만들어주고 제가 볼 때 화면 보니까 평상시에 KBS 화면이 아니에요. 훨씬 깨끗하게 만들어줬더라고요. 외주 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밖에 이렇게 그 뭐 드라마라든지 다큐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맡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편집을 할 때는 영상하고 소리를 같이 이렇게 컷컷으로 붙여주잖아요. 근데 저 정도가 되려면은 편집을 많이 들어가려면은 거의 소리를 같이 편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종합 편집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편집으로는 안 되니까 큰 편집실에 가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거 하느라고 한 사흘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아 저래서 사흘 걸렸구나. 전 그런 생각했어요. 대통령 피부가 아주 뽀샤시하게 나오던데 얼굴만 잘 나오면 되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데 왜 그 메시지가 그렇게 나와도 된다고 생각했냐? 난 그 판단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대응들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게 대통령실이 집단적인 뭔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한테 뭔가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뭔가 단단히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대담 형식을 취한 것도 이거는 제가 정말 윤석열 정부 참모라면요. 제가 대통령한테 고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간담회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국면이 아니고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이걸 정말 욕을 먹을 걸 각오하고 대통령한테 하라고 국가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야 잘 가동이 되겠죠. 대통령실도요. 근데 그런 거 말한 사람이 없었나? 지금 뭐 질문도 짜고 치지 않았다. 질문즉답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이상한 질문만 있었다고 언론도 진단하잖아요. 정작 중요한 거 묻지 않았다라고. 그럼 대통령이 뭔가 참모들과 소통을 했다면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저는 형식도 대단히 이상한 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말기에 이제 JTBC랑 약간 이제 뭐 다큐멘터리 형식처럼 대담을 나누기는 했어요. 근데 그건 임기 말이었어요. 지금은 임기 초반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임기 전반을 회고하듯이 아 내가 여기서 도어 스태핑을 했었지 하시면 되잖아요. 뭘 했었지 과거입니까? 아 내가 여기서 직무를 보고 있는 공간입니다. 대단히 어색하고요. 국민들이 그거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뭐 대통령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 구경하고 아 대통령실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원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현안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거예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답변하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도 답변하라는 겁니다. 애 둘러서 눈치고 들어가는 거 이거 만회하는 길 하나 있죠. 기자회견 다시 하십시오. 그래요. 신인규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민주국가에서 보기 힘들어요. 그 녹화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트는 것은 굉장히 유사하고요, 북한하고. 그리고 북한은 이제 앞에 태양 그림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리춘희 아나운서의 우렁찬 목소리가 있는데 뭐 몇 가지만 빼면은 상당히 좀 유사한 면도 좀 찾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이 아예 국민과의 소통은 이제 단절 선언을 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이상 국민과 소통을 할 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오늘 숙제하기 싫으면 내일도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비겁한 방법을 택한 대통령은 그 자체로 본인의 실력 없음을 그대로 저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신년 대담이 아니라 그냥 신년 잡담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대통령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KBS 기자가 와서 좀 띄워주니까 기분 좋아서 그냥 뭐 1시간에 59분 얘기하는 그 수법으로 계속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 책상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책상인데 항시 일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 정말 그 입주 처음 했을 때 그 세차 그 비닐로 뜯기 전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느낌이었고 손님 온다고 청소해 놨겠죠. 근데 너무 너무 깨끗해가지고 정말 없어서 좀 놀랬고요. 또 하나는 The Box Stops Here라는 무한 책임을 대통령이 또 이렇게 들면서 자랑을 하시던데 무한 책임에서 한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냥 무책임. 그리고 The Box Stops Here인데 그 T가 추가돼서 The Box Stops There. 저쪽에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 그리고 굉장히 뻔뻔함과 그 너무나도 좀 한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래서 전 이거 기획한 참모는 잘라야 되는데 어차피 뭐 직원도 안 할 거고 자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별로 기대가 없는 그런 빈 껍데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하나 지지율. 저 그 부분이 제일 지지율 낮은 것 거기에 세계적 대해서 추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국민들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좀 야속할 때도 있지만 이거는 엄중한 국민의 평가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 지지율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력을 해보겠다. 다만 지지율에 연연하지는 않겠다. 지지율 인기 영합 정책 그런 거 펴다 보면은 자칫 큰 일을 못할 수 있으니까 연연하지는 않되 제대로 해서 내 진정성을 보여주고 성과로 증명할 때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믿는다. 내가 참모라면 그렇게 써주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봅시다. 예, 들어봐야지. 최근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에 만족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지지율에 대해서는 선거 때 그 지지율하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지지율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 세계의 정상들 이렇게 봐도 굉장히 정상에 대한 그 지지율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그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지율이 잘 나오면 대통령도 신이 나실 텐데 좀 국민들이 야속하세요? 열심히 노력하는 걸 못 그렇지 알아주시는 것 않습니다. 같아서. 저는 이런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은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국제 이런 금리가 높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도 다 지금 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정상들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 정도 제게 실망을 좀 덜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저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장미 변호사? 전 네 글자가 떠올라요. 정신승리.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 말을 듣고요. 다음날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 정상들 지지율이 어떤지요. 인도 모리 총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국내 언론에 최근에 소개가 됐던 지지율은 77%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요. 여러 투자처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도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리스크를 이 모리 총리가 다 좀 없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개혁에 성공하고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정치적 안정성을
구축했다.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인도 모디 총리가 70% 이상이 나와요. 세계적인 추세라고 이야기하는 건 온전히 정신승리에 불과하죠. 대한민국 현실 어떻습니까?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우리는 북한이랑 지금 휴전 상태예요. 그거를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안은 없이 잘하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스위스 수상 같은 경우에도 50%가 넘더라고요. 이건 다른 나라 지지율 떨어진다? 아마 기시다 일본 총리 정도만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대통령의 인식이 상당히 잘못됐다. 왜? 이 말을 다 이 퍼즐을 맞춰보면 자긴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지율 떨어진 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실정의 영향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추세예요. 세계적인 유행에 쫓는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인식으로 나아갈 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높은 직책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직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그러니까 종입니다. 사실 국민이 주인이거든요. 뭐 명절이라서 좋은 얘기 해드려야 되긴 하지만은 지금 같은 분위기라서 명절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잖아요. 종아리 걷어서 회초리 맞아야 됩니다. 많이 혼나야 될 지금 상황인데, 아니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인데 어떻게 지지율을 상대평가로 비교를 하겠습니까? 결국 주권 국가로서 절대평가를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만이 오직 유일한 건데, 아니 다른 나라 정상하고 지지율이 금리가 높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많이 남기셨잖아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떼양볕에 가서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국민들 배부르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윤석열 농부를 가만히 보면 그냥 경운기 위에서 화만 내고 새참만 먹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참 무책임해 보이는 이런 농부에게 우리의 밭을 더 맡길 수 있을까라는 참 걱정이 많이 들어서 3년차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번 대통령의 신년 잡담을 들어보면은 올해 농사도 그렇게 잘 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매우 좀 위기감이 듭니다. 전격 꼴등은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뭐 한국의 경제 성적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환위기하고 다 비교가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1%대 성장률이었어요, 지난해. 근데 올해 정말 2% 달성할 수 있을까? 뭐 정부는 2%대 초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제기구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뭐 얼마 전에 0.1%포인트 올렸다든가, 뭐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KBS가 또 보도를 했던데, 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경제 평균치도 못 따라가는 국가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가 봐보세요. 지금 미국에서는 난리 났잖아요. 지금 축포 터뜨리고 있거든요. 사상 최고치로 올랐어요. 우리나라 지금 주가 어떻습니까?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오르는지, 왜 안 되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다 관리 잘했대. 뭐 지금 금리 문제도 관리 잘했고, 뭐 경제도 다 잘하고, 외교도 다 잘하고, 다 잘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온 건가? 아니, 설명 잘했다고 쳐요. 그래도 다 잘했다고 하면 욕먹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잘했다고 얘기했다고 얼마나 문매를 맞았습니까? 잘했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다 그래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될 판에 지금 다 잘했다고 지금 자화자찬을 하는 데다가 다 뭐 다른 정상들도 이 정도 지지율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 가지고 좀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회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의 본질이 뭘까? 투표라는 행위는요, 사실은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동안 잘했어? 그러니까 특히 중간에 이루어지는 투표의 경우에는, 중간 선거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총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국정 운영 잘했어? 여당 잘 못했으면 국민들이 표로 넌 처벌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번에 국민들이 처벌해야 되는 투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나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한테 따끔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회초리를 들어야 될 선거인데, 아까 윤 대통령이 다 더 이상 소통 안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처벌하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러면 안 하면 어떡해요?
아니 지지율이 낮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 더 낮아 뭐 이러고 있으면 아까 뭐 신년 대담이 아니라 신년 잡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년 폭탄이죠. 이건 뭐 정말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 갖는 국민들 별로 없어요. 뭐 이제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더 걱정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면 참모들이라도 이러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보좌를 하고 진언을 해야죠. 그런 기능마저도 마비돼 버린 게 아닌가. 민심을 탐지하는 기능은 아예 실종됐고 진언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요. 망망대해에서 동력이 꺼져버린 큰 바다에서 엔진이 이렇게 꺼져버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이에요. 바람만 불어도 넘어져 버리고 그 배는 배도 아니죠. 뗏목과 같은 건데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이거 그냥 대통령 있다가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대통령이 나라를 어디까지 망칠 건가 이걸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